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간밤에도 이어진 유가 하락에 미국 증시는 동반해서 하락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유가가 17%나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국내 증시 수요일장 양증시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는 내성이 쌓인 듯한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급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은 유지하면서 상승 흐름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914포인트로 0.1% 정도 2포인트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1919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해서 줄곧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5일선이 놓여있는 1916포인트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대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 1,500억 원 정도 강하게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고요. 장 초반 사줬던 기관마저 돌아섰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4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버티고 있죠. 현재 81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락 전환했었던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합니다. 0.4% 정도 강보합 유지하면서 57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장에서 580선 부근까지 오르다가 박스권 상단 저항 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5일선 지지를 확인해주면서 쉬어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수급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오늘 장에서는 홀로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반대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2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꾸준하게 매수하던 기관이 어제부터 돌아섰습니다. 매도 물량은 하지만 어제보다는 더 줄었습니다. 9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이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챙겨드리는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대표님이 뽑아주신 현재 시장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 하락세, 또 환율,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의 변동성의 둔화 움직임을 지적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 뜨는 업종은 무엇이고 지는 업종은 무엇일지 이어서 살펴봐 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시작된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제 유가의 하락 바닥이 어디일까 아직은 예측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유로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데요. 오늘 장에서 조금 볼 수 있듯이 아직은 좀 이제부터는 좀 내성이 쌓인 듯한 분위기도 조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들도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 유가 일단은 뭐 40불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뭐 어느덧 벌써 뭐 두바이 기준으로는 33불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것.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은요 전체를 본다면 유로존에 대한 어떤 그 디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미국 지역 또는 이머징 국가로의 어떤 그 확산 불안감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쌓이면서 오히려 유가의 하락 부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렇다면 유가의 하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쪽에 긍정적인 면이 있을까? 오히려 긍정적인 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투자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런 뭐 분위기 좀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전장 특징 크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제 크게 우리나라를 좀 들썩하게 했었던 현대차, 기아차 그룹의 어떤 그 움직임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분 일시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지배구조 개선주들이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분명히 여기서 희비교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좋은 교훈을 얻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IT 부품주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상당히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부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오전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 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요. 국제유가 일단 좀 하향 이제는 이제 그 안정이 과연 어디서 안정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간다 보면은 30불대 후반까지도 좀 그 하락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국제유가의 하락 분위기를 오히려 소비의 증가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어떤 그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 오늘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어쩌면 원화의 강세 움직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 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상 시점의 지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달러화의 강세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틈타서 우리 원화가 약세를 지속하다가 약세 일관에 있던 원화가 최근 들어서 좀 강세로 전환하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주변 변수들이 큰 그림에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시장 내 관심 업종, 관심 테마군이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 부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뚜렷한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어떤 그 좋은 부분, 나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부분이라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미국에서부터 불어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의 지연 가능성 부분,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어찌 보면 그 긍정적인 부분이 밑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위에서 누르고 있는 조금 좀 안 좋은 부분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실제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자체가 뭐 시장에서는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난 3분기에 비해서 조금 나아졌을 뿐이지 서프라이즈성 어떤 그 발표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 이 부분 그 실적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실적 관련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1900선이 깨지기는 이제 당분간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투자 심리가 눈높이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난 3분기 때와 같은 어닝 쇼크까지는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것,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이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2분기 호황 시기에 대한 그런 그 관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현재 1920포인트 내외 지금 현재가 이제 그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싼 주식 그리고 눈높이 낮아진 만큼 주식 가격 자체가 매우 싼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중국의 영향권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순환 민감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조금 좀 뒤로 미루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대형주 중에서 찾아본다면 양 투톱 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에 저는 오히려 현대차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쪽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조금 키우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소비, 필수 소비재의 증가보다는 내구 소비재의 증가에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구 소비재의 가장 중앙에 서 있는 업종이라 하면 자동차 업종일 것이고요. 그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그런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수준을 서서히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서서히 관심을 높여가는 것 어떨까 싶네요. 지수 전망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상단과 하단이 모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900선 코스피가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시장은 IT 쪽으로 많이 주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자동차 부품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뜨는 업종 그리고 지는 업종 나눠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이렇게 좀 뭐 지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너무 좀 저런 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 뜨는 업종이라고 하면 뭐 다들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돼서 좀 장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죠. 반도체 업황의 호황 부분 유일하게 지금 업종 중에서 큰 업종 중에서 반도체 업종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뭐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를 바로 대변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삼성전자의 부문별 실적 자체가 점차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이익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꼭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5년, 2016년까지도 전체 삼성전자 전체 이익의 50%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반도체 부문의 호황에 대한 장기 전망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뭐 IT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와 관련돼서 IT 부품주들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어떤 그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여전히 이 부분 자체는 올해 1년 내내 시장 내 테마가 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트에 꼭 담아두시는 그런 고려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지는 업종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그 글로벌 디플레이션 물론 이제 그 글로벌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무게중심 아직까지는 암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평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고요. 아직은 아니다. 그만큼 이제 조금 좀 관심 밖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2분기 이후로 늦추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지금 현재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주가 자체도 많이 하락해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명확한 확신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그 명확한 확신은 분명하게요. 중국의 어떤 변화를 감지해야만 그리고 디플레이션, 국제 유가의 하락이 멈춰야만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안정화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순환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 한번 그 타이밍 포착하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실 때 이 4분기 어닝 시즌이 대형주에 대한 낮아진 기대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며칠간 코스피 지수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LG 디스플레이 52주 신고가 냈고요. SK 하이닉스도 이미 기대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4분기 어닝 시즌 관전 포인트 뭘까요? 예, 관전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대로 지금 시장 내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눈높이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라는 것. 근데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계절적인 비수기가 1년 중에서 가장 큰 비수기가 1분기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턴어라운드 부분은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 발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보면 이제 그 한 5, 6월 정도부터 2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어서 나타나는 시점 정도부터 이제 시장에 어떤 그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1분기까지도 그만큼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라는 얘기는 기대치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기대치가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시기. 거꾸로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어서 수익률을 확보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시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과연 지금 롯데케미칼이나 현대중공 지금 싸다 그래서 꼭 지금 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연기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 직후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4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1분기 실적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와 어떤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기대치 자체에 대한 그 반응 자체가 시장 내에서 반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도 심리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오히려 조금 좀 늦추시는 전략이 맞아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면서 언제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미국에서의 어떤 연준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지연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IT,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조선 이런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그 경기 민감 순환주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달러화의 약세, 지금 달러화의 그리고 원화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원화의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물론 양면성,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되겠지만 금융시장 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당분간 원화의 어떤 그 강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 당분간 진행될 가능성,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심 영역권에 있는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낮아진 기대 심리 때문인 단순한 기저 효과가 아니라 확실하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종목 쪽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순서에도 다양한 종목들 추천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들 오늘 흐름은 어떤지 AS부터 받아봐야겠죠. 4종목 주셨었는데요. 먼저 2종목부터 AS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밀고 계셨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한일 이화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 관련주로 짚어주셨었는데요. 이건산업이었습니다. 오늘 4% 이상, 5% 가까이도 오르던데 AS 받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한일이화가 오늘은 뭐 좀 빠져주고 있는데 네. 크게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오히려 뭐 빠져줄 때 말씀드렸다시피 더 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화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연간 뭐 2조 원대 이상 매출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서 분할 상장 이후에 그냥 이유 없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 없이 예.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좀 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못해도 이거는 2만 원 정도는 가져야 적정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산업은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좀 오픈했죠.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는 조금씩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3일째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건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 거래권을 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서 특히 많이 이익이 난다기보다는 하나 대표주로서 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이건산업 자체, 실적 자체가 양호하고 괜찮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16,000원대 이상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종목 다 목표가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일 이화는 2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건산업 한 16,000원대까지도 가능하겠다. 목표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2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윈하이텍과 서린바이오였죠? 예, 윈하이텍은 데크플레이트라는 신공법, 그런 네. 공기를 좀 단축하는, 그리고 어떤 공사 기간이 단축되니까 또 전체적인 금액도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공법이 굉장히 좀 최근에 유행을 타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인증도 받으면서 인천공항 수주라든가 공공 부분 수준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윈하이텍 건설 그런 부자재 치고도 또 PR도 한 8, 9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도 오히려 밀려준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요. 적정가도 이것도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는 오늘 굉장히 좀 괜찮네요. 또 거래도 평소보다 어제보다 좀 늘어나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서린바이오가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았었고 올해 그럼 글로벌 어떤 기업 유전체를 하는 기업하고 또 계약도 맺고 그리고 또 미용 관련 기기 이런 쪽도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하면서 올해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주가 인입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종목 모두 AS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들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자, 최근에 자동차 부품을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좀 그래도 IT가 가장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IT 중심으로 종목들 그동안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입니다. 이건 여러 번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전에 12,000원 밑에서 한번 꾸준하게 매집을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13,00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13,000원대 돌파를 했고, 오늘은 살짝 이렇게 눌린 과정이 있는데, 이럴 때 사시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고, 경쟁회사로서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이 소모성 부품으로서 매년
어떤 장비주와 좀 틀리게 안정적인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모바일 D램하고 이제 DDR4 그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대폭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SSD라고 솔리드 하드를 대체하는 네. 그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쪽 테스트 소켓이 기존에 뭐 10% 미만이었었는데 매출 이 부분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그런 성장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 하반기 들어와서부터는 분기별 영업이익 31억씩 달성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뭐 예상 PER 대비해서도 지금 10배 미만이고요. 10배 미만이고 지금 그런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여기서도 13,000원에서도 최소한 30% 이상의 그런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빠져주면 이건 뭐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은 또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 이 종목도 여러 번 이렇게 뭐 소개를 했던 종목인데, 뭐 디지털 및 하이브리드 셋탑박스 업체고요. 그리고 뭐 기가바이트 인터넷, 그 UHD TV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최근에 뭐 하이브리드 IP 셋탑박스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프리미엄급 셋탑박스 시장의 어떤 선두 주자로서 지금 KT하고 SK 브로드밴드의 그런 프리미엄급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미 시장에도 진출했는 남미 시장이 또 매출이 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 디지털 방송조차도 지금 전환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시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분기별 한 50억대 영업이익 달성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 시가총액이 1,0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 종목도 매수하기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기관매 외인이 뭐 지속적으로 지금 지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뭐 못해도 이 구간에서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종목은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 이 종목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 업체고요. 일단 뭐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올해 뭐 당연히 뭐 이쪽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거의 모든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모든 업체들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센서 부분이라든가 그런 쪽에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4년도에 이미 뭐 그런 부분 매출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2014년도에 2013년 대비해서 20% 이상 매출이 성장하고, 또 영업이익은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니 그 휴대폰 부품업체인 드림텍도 2013년도에 좀 둔화됐다가 14년 둔화된 이후에 5년 올해는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아드리겠고, 이 종목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있고, 그전에도 뭐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전문 업체고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LED, LCD 여러 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디스펜서 장비 쪽에서는 국내 생산 업체 중 유일하게 그런 해외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자회사로는 또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프로텍 AN이라는 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부품 쪽 성장성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2014년도 대비 실적이 50% 이상 14년도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지금 좀 어제 거래가 한번 좀 터져주긴 했는데 아직도 주가는 바닥권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연일 뭐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도 PER 10배만 적용해도 15,000원 이상은 가야 정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시 눌림 이용해서 지금 이제 거래가 좀 터져졌고 박스권을 하단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 시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여러분께 좋은 성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 IT 쪽입니다. 그 가운데 또 투자해볼 만한 종목들 4종목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참고해 보실 만한 분들 또 홈페이지 통해 언제든지 VOD로 다시 보기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중국 증시 흐름과 함께 후광통 관심 종목까지 찾아볼 수 있는 정윤성의 후광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말씀대로 중국 증시 흐름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세 움직이고 어제 반등을 줬고요. 오늘까지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중국 증시는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초강세장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렸을 때 무서워하시고 올라갈 때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3거래일 동안 이제 음봉을 보여준 이후부터는 조금씩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해종합지에서 주봉으로 확인됐었을 때는 지금 현재 5일선 이제 이평선에 이제 맞닿아 있으면서 바운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 상해종합지수 주봉이 5일선을 밀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시장에서 조금씩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 중신은행이 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은행주들 4%에서 1%대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일 때도 우선 은행주나 증권주가 먼저 움직이면서 시장을 끌어줬는데요. 다시 은행주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화태증권 4.2%, 해통증권 1.7%씩 오후장 들어서면서 은행과 증권주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다른 종목들까지 오늘 오후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오늘 오후 또한 내일부터는 다시금 좀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정윤성 PB님 예측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봉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오늘도 강조해 주셨고요. 이어서 후광통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항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삼성 SDS라고 보시면 됩니다. IT와 소프트웨어, 특히 기업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가장 큰 기업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대부분의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천 정보한테는 정책 당국이 가장 큰 고객사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종목들을 보면요,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다날,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같이 PI나 핀테크 관련주들, 특히나 유통업체와 맞물려서 카카오와 또 이제 이체나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과의 시너지, 네이버와 네이트, 또한 NHL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런 핀테크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과의 합작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또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항천정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핀테크 쪽 관련주로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요.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30개가 넘는 성이 있습니다. 성이 뭐냐? 우선은 한 가지의 나라입니다. 중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차이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주마다 법률을 다루듯이 중국은 더 폐쇄성이 더 큽니다. 법률뿐만이 아니라 그쪽을 맡고 있는 상무위원 자체가 하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각 성마다의 세금 부과에 대한 솔루션이 아직은 전산화가 중앙집권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각 성마다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데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기반을 다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항천정보가 이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초반이나 중반에 성강통이 열립니다. 성강통은 심천지수에 있는 IT 위주의 종목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천정보 같은 IT 기업도 최근에도 움직임이 좋았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후광통 관심 종목으로 항천정보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국 증시하면 또 정윤성 PB님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도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꺾여 내려가죠. 뭐 큰 하락은 아니에요. 뭐 어제 뉴욕 증시를 결국 고스란히 좀 답사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뭐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574포인트 상황까지 막 올라가요. 코스닥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왜 코스닥만 사냐? 실적을 아직까진 않았지만 그래도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코스닥이 좀 더 코스피 대비해서는 나을 것이다. 즉 이 말인즉슨 개별주 시장이 오히려 괜찮을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춘절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짚어드렸던 거죠. 잘 보셔야 되고, 오늘은 또 춘절 관련주 중에 파라다이스가 급등을 하고 있네요.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죠? 네, 어제 파라다이스를 할 걸 그랬나 봅니다. 네, 하려다 말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어찌됐든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잘 읽어보셔야 되고, 실적주 보셔야 되는데, 방금 제가 이전까지 뭐 개별주 말씀드렸죠. 개별 실적주가 1분기의 시장을 이끌 종목들입니다. 개별주인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보십시오. 그 종목들이 아마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좀 의견도 드리고 있는데요. 번호 안내 좀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5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삼성전기부터 해서요, SKCNC, KB금융, LG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기 또 올렸어요. 제가 이거 삼성전기는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따라가기도 참 애매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 주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삼성전자가 D램 쪽이나 반도체에서 역시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팁을 드리자면 반도체 장비주들 1월 달에 잘 보십시오. 개별주로 보지 마시고요. 장비주 다 엮어서 원희가 IPS, PSK, 유진테크, 테스, 인테스 등등등의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적 4분기 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부터도 정말 좋고 이슈거리가 많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죠.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CNC 보겠습니다. 자, SKCNC가 그간만 조정을 받다가 어제 조정 나오고 오늘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자, SKCNC의 차트와 수급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딱 열었는데 외인이 계속 파는데 어제 기관들이 매도가 강했던 수급이 딱 가니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잠정치를 열어볼게요. 잠정치에서는 그래도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포인트가 잡혀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기관들이 어제는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바닥에서 잡아주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살짝이나마 올려버리네요. 자, 큰 그림에서 SKCNC는 현재 거의 가격 구간은 어떤 가격입니까? 요 정도 포인트들은 매수하기 좋았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조정을 다 거치고 이 조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올라갈 채비를 하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 판단해봐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수급이 조금만 더 개선이 되고 외인의 매수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최적의 찬스. 대신 기간은 매수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양매수가 나오는 찬스를 잘 노려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KB금융인데요. 오늘 뭐 은행주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은행주들의 4분기 실적은 어떻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네, 양호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죠? 왜? 이거는 뭐 작년 2분기, 3분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두 차례 있었지만은 지수는 요 모양 요 꼴. 기억하시죠? 금리 인하 2번 하면
두 번 하면 50을 내려버리면 지수가 얼마 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작년 3분기, 4분기 때 증권사들에서는 2100, 2050, 2100은 그냥 질렀어요. 얘기를 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00 현재 16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가장 빨리 오를 수 있는 그런 은행 업종인 거, 금융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증권주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대형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KB금융 오늘 좀 바닥을 확인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같이 보자면 좋지 않았던 기관들의 이 매도 포인트 볼게요.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도 포인트 굉장히 심했었어요. 외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버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급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씩 바뀌는 포인트. 외인 48,000주, 기관이 58,000주, 기타 법인까지 매수가 들어온다. 내일도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에 저는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지켜보시고 기다려보자. 다시 KB금융은 4만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 10%만 오르면 됩니다. 10% 그까이 거 금방 가죠? 네, 조금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LG IT 관련 중에서 제일 LG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갈 거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아마 아시죠? 수차례 드렸어요.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뭐요? 팔지 마세요라고 수차례 계속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넘어갑니다. 제가 분명히 넘어갈 거라 그랬어요. 네, 넘어갈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셔야 됩니다. 자, 급등이 나옵니다. 이유는 뭐예요? 실적에 대한 포인트, 기대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장 수급에 외인이 48만 주 매수를 줍니다. 48만 주, 48,000이 아니고요. 48만 주가량 매수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외인은 퍼펙트하게 엄청나게 많은 물량. 기간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지만 외인이 주도적으로 주가를 어떻게 해요? 매수해주면서 끌어올리고 있죠. 이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제? 안 팔아도 되는데 그래도 단기 보신 분들은 외인 매도가 몇만 주 이상 나오면 팔면 될까요? 20만 주 이상 외인 매도 나오면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는 매수 관점은 아닙니다.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실리콘웍스 제가 일부러 좀 코스피 쪽에서 준비를 해봤어요. 주가가 튀어 올라가요. 실리콘웍스도 쫙쫙 올라갑니다.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슈거리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잡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수급상을 보니까요. 최근의 수급상부터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개인이 팔고 나가면 제가 뭐라고? 장땡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물량을 모아갔던 흐름들이 계속 나왔어요. 개인만이 팔고 나오고 있죠. 왼쪽에 보시면 개인만이 물량이 팔고 나가요. 근데 오늘장 외인 36,000주 매수, 기관 매수 들어옵니다. 뭐 기관의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또 외인 매수가 좋아요. 그럼 쉽사리 주가가 꺾일 모양은 아니다. 자, 그런데 하나 걱정인 것은 지금 시점부터는 조심을 해야 될 게 거의 뭐 바닥부터 요 정도 바닥 포인트가 잡혔었죠. 2만원대 초반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고점 포인트가 여기 한 차례 있는 꺾였다 내려갔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일부터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지금 사야 됩니까? 이거 못 사요. 내일부터 해서 어디로 내려가 버리면 27,000원 깨져버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피해야겠죠. 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 거치고 올라갈 때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역시나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안 되는 종목이고요. 매도 관점 보셔야 됩니다. 27,000원만 안 깨고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매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여 계신 분들은 상황 잘 지켜보시고 매도 대응하시고 만약에 오늘 사신 분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위험해요. 아셨죠? 이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뭐가 있나요? 볼게요. 스카이라이프입니다. 매수가 19,500원에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중 30%요. 4008님 반갑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자, 스카이라이프가 주가가 빠지는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죠. 계속. 저희 집도요, 스카이라이프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뭘로 바꿨냐면 IPTV로 바꿨어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뭐 접시, UHD 뭐 이런 거 많긴 한데 또 이제
KT에서 스카이라이프를 키울 생각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사실. 쉽사리 올라갈 모멘텀거리를 찾기는 사실 힘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오르더라도 또다시 내려갈 겁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종목을 가져갈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냥 어떻게든 빠져나오겠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뭐 다 안 좋아요. 앞으로 실적도 계속 안 좋아질 가능성도 크고요. 어떡하자? 팔자. 적당히 좀 반등을 준다면 그냥 어떻게 팔고 나오셔야 된다. 비중이 30%. 네. 실수하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든 간에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조정은 나오고 10%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조정에 종목이 문제가 없다면 그 큰 조정을 이용해서 비중을 20%로 가고 또 조정이 나오면 또다시 이렇게 늘려서 30%로 가져가는 거지 한 큐에 들어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반등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NHN 추가 매수 오전에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빨리 사십시오. 보겠습니다. 6782님 81,800원에 10% 오케이 좋아요. NHN엔터는 제가 이전에 8만원 안에서는 그냥 어떻게 장땡 의견 드렸고 유상증자 가격이 79,200원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측정이 됐어요. 제가 NH엔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요 8만원 부근 제가 8만원에서 8만5천원 사이 분할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 8만원 깨지면 최고의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준호 회장이 지분을 맞교환했을 때 1,200억 원치 정도를 8만원에 샀어요. 자, 근데 사실 유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준호 회장은 네이버의 지분을 아직 들고 있는데요. 약 6천억 원가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싸게 잡아보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에는 또다시 좀 자사주 매입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다시 반등을 주겠죠. 자, 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잘 나온 겁니다. 적자라고 해도 장사 잘한 거예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들 보세요. 그리고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한국사이버결제 요즘 주가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데브시스터 주가 올라가고 있죠. 파이오링크 마찬가지죠. 웹젠 주가 날아가고 있죠. 자, 자회사들의 실적을 또 합쳐본다면 그리고 그 밑에 수없이 딸려있는 계열사들의 실적을 합쳐본다면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올해부터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외국에서의 소셜 카지노를 비롯해서 전자결제를 비롯해서 클라우딩을 비롯해서 굉장히 조금 그룹 다변화를 지금 꾸미고 있는 유상증자에 사용할 내용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은 여기에 머물 종목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저는 이거 8만원 아래에서는 정말 많이 사도 되고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비중 계속 늘려줘도 됩니다. 네. 20%, 30%, 40%까지도 열어둡니다. 잘 보시고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싸게 사보세요. 자, 다음 보죠. 자, 다음은요. AD 테크놀로지인데요. 25,000원. 1095님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볼게요. 네,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제가 낯이 익은 종목이 아니라서 잠깐 고민을 했었네요. 어떤 종목인가. 자, 보니까 이제 12월 16일 날 네, 시작을 했어요. 자, 사실 저의 스타일 자체는요. 상장한 지 6개월 미만인 종목은 웬만하면 잘 매수 의견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근데 매수가가 25,000원이십니다. 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수급이 있나요? 네, 수급 상황이 딱히 이거를 살만한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요때 이제 12월 말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호재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제가 자세히 알긴 좀 힘들죠. 자,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현대기술투자가 8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 이런 이슈가 좀 있고요. 딱히 뭐 그냥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정말 까보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3분기까지 실적이 있네요. 정말 괜찮긴 하네요. 자, 보니까 순이익이 79억까지 3분기면 4분기까지 해가지고는 한 100억 잡아주면 되겠죠? 넉넉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00억 기준으로 해보니까 PER 8.4배 정도 됩니다. 8.4배라. 8.4배라. 높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반도체 쪽 관련 주들의 PER이 요즘 최근에 한 13, 4배, 20배 사이가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있는 게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수급은 좀 안 도와주네요. 시총 자체가 얼마인가요? 849억이기 때문에 수급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19,000원까지 정도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반등을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자 말씀 좀 드려볼게요. 비중은 더 늘리지 마세요. 좀 기다려보고 19,000원 근처까지 왔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깨지면 파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자. 얼마까지? 한 2만 계산해보는데 PER 기준으로 2만 한 3,000원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치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3개죠. 네. 수익은 저래요. 오늘 셀트리온도 주가가 괜찮고 콜마가 가다 말다 하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하루 정도 쉴 수 있겠죠. 자, YG엔터도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YG엔터부터 좀 보죠. 자, 오늘 좀 밀리니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밀려도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자, 뭐 크진 않아요. 뭐 짧게 보고 들어간 건 아닙니다. 주가가 계속 빨간불이었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네. 뭐 오늘 하루 약간 좀 뭐 요 십자가 나왔으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올라가다가 십자가 나오면은 팔고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 중인데 십자가 나오면은 매수하는 분들. 네. 십자가 패턴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좀 큰 그림 봐요. 네. 이 정도 그림은 아니고요. 한 요 정도 라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은 여기 다시 이런 식으로 주가 메꿀 가능성 커 보인다. 왜? 올해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다 엔터주들로 묶여있으니까. 기관들이 쉽게 손을 놓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YG엔터 같은 경우 기관 뭐 매도 나오나요? 매수하고 있어요. 많은 물량은 아닌데 매수해주고 있다고요. 최근 들어 수급은요, 기관과 이 외인의 매수 수량 보세요. 14일 꺾일 종목인가요? 이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보죠. 자, 셀트리온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네,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5만원까지 가겠죠? 5만원까지는 가요. 왜요? 상반기 때 램시마, 하반기 때 램시마 쭉쭉 올해 다 터지니까. 제가 올해는 전 세계에서 램시마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4분기 실적 어떻게 돼요? 멕시코 1분 더 하는 거죠?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재고를 넘겨서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없을 부분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바닥 확인했다. 제가 4만원 아래에서는 계속 이거 매수 사인 드렸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쉽사리 꺾일 주식은 아닙니다. 잘 지켜보시고 올해 아마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잘 보십시오. 돈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가 있고 더 이상의 공매도 세력의 타겟은 힘들다는 겁니다. 아셨죠? 끝났어요. 다른 거 하겠죠. 셀트리온으로 공매도하면 그건 미친 짓이죠. 네. 잘 지켜보시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좀 도와드려봤고요. 내일은 또 제가 상황 보고 종목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장 마감을 7분 정도 앞둔 상황입니다. 장 막판 기관은 소폭이나마 양시장에서 매수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내린 191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0.6% 정도 오른 57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만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전히 사는 쪽은 IT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종목, 관련 종목 나왔었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